몽골이 중국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세계 지도는 3년 전 교과서에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몽골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골 땅은 몽골 것이었지만 그 땅속 자원의 주인은 사실상 중국이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사람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몽골 광산을 그물처럼 덮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 단단했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쥐고 있던 채굴권 연장을 전면 거부하고 사실상 나가라고 퇴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짐 싸서 떠난 그 텅 빈 자리에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 몽골이 자원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한국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 밑에 묻힌 이 돌덩어리가 쓰레기인지 아니면 나라를 먹여 살릴 보물인지 당신들이 판단해 주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원을 가진 갑이 자원이 없는 을한테 자기네 운명이 걸린 판결봉을 쥐어준 셈이잖아요. 도대체 몽골은 왜 강력한 이웃 중국을 등지고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택했을까요? 오늘 경제의 중심에서 그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할게요. 히토류. 이름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신경망이에요. 아무리 덩치 큰 기계도 최첨단 AI도 이 신경망이 연결 안 되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반도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 모든 첨단 제품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양은 아주 적어요. 전기차 배터리 하나에 고작 수십 그램, 스마트폰엔 몇 그램 수준입니다. 근데 이 쥐꼬리만 한 양이 안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딱 멈춰섭니다. 존재감은 작지만 지배력은 절대적인 물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히토류를 캐서 쓸모 있게 만드는 정제 기술, 그 권한을 지난 30년 가까이 중국이 독점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 돌을 캐든 그걸 쓸모 있게 만들려면 무조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거쳐야만 했어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 공정의 90% 이상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제조업에 목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이 그 목줄을 조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시계를 2010년으로 돌려볼게요. 그때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군사 대응 대신 조용히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밸브를 잠가버린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자제품, 하이브리드카, 로봇, 첨단 기술로 먹고 살던 일본 경제가 순식간에 마비됐어요. 히토류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일본 기업들은 원료를 못 구해 공장을 멈춰야 했죠. 결국 일본은 고개를 숙이고 중국 어선장을 풀어줬습니다. 총 한 방도 안 쏘고 자원 하나로 한 나라를 무릎 꿇린 사건. 전 세계는 이때 처음으로 자원 무기화가 핵무기보다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악몽이 2025년 한국에서 재현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한 겁니다. 삼성, 현대, SK,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흔들렸어요. 5세대 전투기 만드는 방산 기업도 전기차 공장도 중국이 밸브 잠그면 그날로 멈춰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바로 이 숨막히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의 북쪽 이웃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몽골은 땅속 자체가 주기율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자원을 품은 나라입니다. 구리, 석탄, 철광석은 기본이고 히토류와 리튬까지 세계 10위의 자원 부국이에요. 특히 히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16%가 몽골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몽골 서부 호부드주에 있는 할잔 브레그테이 광산은 특별해요. 히토류뿐 아니라 지르코늄, 나이오브 같은 첨단 소재 원료까지 함께 묻혀 있어 전 세계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곳입니다. 근데 몽골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그래서 몽골은 오랫동안 강요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한테 모든 걸 의존하는 구조였죠. 중국 기업들은 몽골 광산을 헐값에 사들이고
원석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정밀 분석 기술이 없으니까 중국이 이거 3급품이야 하면 3급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종의 깜깜이 거래였던 거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팔 곳이 중국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을 기점으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광물은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기존 채굴권도 기준 미달이면 전부 회수하겠다. 사실상 몽골 안에 들어와 있던 중국 자본을 겨냥한 선전포고였어요. 몽골 정부는 환경 파괴와 불공정 계약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몽골 환경 다 망가뜨리면서 이익만 챙겨가는 약탈적 채굴,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2026년 현재 수많은 중국계 광업 라이선스가 연장 승인을 못 받고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로 밸브를 잠갔는데 그게 몽골한테도 직격탄이 된 거예요. 몽골이 중국으로 원석 보내면 중국이 정제해서 세계로 팔아야 돈이 도는데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 몽골 원석도 중국 창고에 갇혀버린 꼴이 됐거든요. 몽골 입장에선 너희랑 거래하다가 우리까지 굶어 죽겠다는 위기감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떠난 그 자리에 한국을 불러들인 거예요. 왜 한국이었을까요? 단순히 안전한 파트너여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술 때문입니다.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에 아주 특별한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간판에는 함몽 희소금속 협력센터라고 적혀 있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연구소 같지만 여기가 현재 몽골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이 센터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광물의 심판권이에요. 광산에서 갓 캐낸 원석. 겉으로 보면 그냥 흙 묻은 돌멩이잖아요. 이 돌에 수십억 원 가치의 희귀 원소가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도로 포장용 자갈인지는 눈으로 봐선 모릅니다. 이걸 알려면 초정밀 장비와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광물 MRI를 찍는 거죠. 이 센터에는 56종의 정밀 분석 장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몽골 전역에서 가장 좋은 설비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장비를 돌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한국 기술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몽골 전역에서 채굴한 광물 샘플들이 여기로 모여드는데 한국 연구원들이 내리는 분석 결과에 따라 그 광물의 등급이 매겨지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원을 가진 몽골이 자원 가치 평가라는 핵심적인 권한을 한국 기술진과 함께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몽골이 한국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국의 투명한 데이터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기술 덕분에 몽골은 처음으로 자원을 제값받고 팔 수 있게 됐으니까요. 중국한테 30년 동안 당해왔던 그 깜깜이 거래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한국 정부 예산은 얼마일까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98억 원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겨우 98억 원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숫자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98억 원은 마중물일 뿐이에요. 이 돈이 투입되자마자 몽골 정부가 화답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금싸라기 땅에 건물을 공짜로 내놓은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는 자산입니다. 외국 기업한테 땅 한 평도 쉽게 안 빌려주던 몽골이 임대료 한 푼 받지 않고 멍석을 깔아준 겁니다. 그만큼 한국 기술이 간절했다는 증거예요. 민간 기업들 움직임은 더 빠릅니다. 삼성물산은 몽골 모든 광물 자원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에르데네스 몽골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KT는 디지털 몽골 전략을 내세우면서 80여 종 광물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어요. 단순히 자원만 사는 게 아니라 몽골 통신 인프라와 디지털 시스템을 깔아주면서 그 대가로 자원을 받는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여기에 한국광해광업공단 코미르가 현장에서 실무를 지휘하고 있어요. 몽골의 낡은 광산을 한국 기술로 현대화하고 파헤쳐진 자연을 복구해주는 환경기술까지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처럼 땅만 파먹고 도망가지 않는다. 당신들 땅을 치료해주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메시지가 몽골 정부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열쇠였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기술도 좋고 계약도 다 좋다. 근데 저 무거운 돌덩어리 도대체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올 건데? 아무리 좋은 물건 확보해도
배송 못하면 꽝이잖아요.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에요. 지금까지 몽골 자원이 밖으로 나가는 길은 사실상 외길이었어요. 중국 내륙 철도 타고 중국 항구에서 배 띄우는 것, 즉 중국이라는 관문을 통과 안 하면 몽골 자원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물류의 족쇄를 못 풀면 프로젝트는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몽골은 완전히 새로운 탈출 루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하늘입니다. 보통 광물 운송하면 화물 열차를 생각하시겠지만 히토류는 얘기가 달라요. 부피는 작은데 가격은 다이아몬드처럼 비싼 고부가 화물이거든요. 톤당 가격이 워낙 높아서 비행기로 실어 날려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직배송하는 방식이에요. 중국 땅 안 거치고 중국 통제권 밖의 하늘을 통해 곧바로 한국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으로 원료를 공수하는 급행 루트인 셈이죠. 중국이 땅길을 봉쇄한다 해도 하늘길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열쇠는 북쪽 우회로입니다. 중국이 남쪽을 막고 있다면 북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러시아 루트예요. 몽골에서 북쪽으로 철도를 연결해 블라디보스토크로 물건을 빼내는 전략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다변화입니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생명줄에 목매는 것과 비록 우회로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비상구를 만들어 놓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한국은 지금 몽골과 함께 중국의 포위망을 무력화시키는 물류의 멀티탭을 꽂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첫째, 전기차가 저렴해집니다. 전기차 왜 비싸요? 배터리와 모터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 모터의 핵심이 바로 히토류 자석입니다. 몽골 루트로 히토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둘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안 흔들립니다. 반도체 장비 만드는데도 히토류가 필수거든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었잖아요. 차가 늦게 나오고 가전제품이 비싸지고 이 모든 게 반도체 수급 불안 때문이었죠. 히토류 공급망이 다변화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외부 충격에도 공장을 돌릴 수 있어요. 이건 곧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튼튼해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입니다. 첨단 미사일 유도 장치, 이지스함 레이더, 전투기 엔진, 이 모든 무기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만약 전쟁이 났는데 중국이 히토류를 끊어서 미사일을 못 만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몽골과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 군 무기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자주방위의 생명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철도 없고 원유도 없고 히토류도 없어요. 맨 땅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맨 땅 위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조선소를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자원이었던 거죠. 이제 그 기술로 세계의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먼저 한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몽골 부총리가 서울로 날아오고 광물자원부 장관이 회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있으면 자원을 가진 나라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98억 원이라는 마중물로 우리는 몽골이라는 거대한 자원 창고의 마스터키를 복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아직 직접 채굴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기술을 가진 나라가 결국 자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굳게 잠가뒀던 히토류 철문 밖에서 서성이던 우리는 이제 몽골이라는 새로운 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문을 먼저 여는 자가 주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그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의 자원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경제의 중심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